所有玩家朋友们，大家好，我是汤米。今日呢，非常荣幸受邀担任2024年由游戏橘子代理的全新跨平台游戏巨作《波拉西亚战记》的节目访谈人。那么在今天，一款史诗级的游戏必定要有一位非常厉害的引路人，所以我们特别邀请到呢 Nexon Korea 总管台港澳《波拉西亚战记》的总监白周炫先生，欢迎。 안녕하세요. 대만, 홍콩, 마카오 프라시아 전기 총괄 디렉터 백주현입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哇，今天是一个绝佳的机会，由总监带领我们所有玩家来进入这样的一个游戏世界。那当然，一开始要来询问一下关于波拉西亚战记庞大且丰富的世界观，包含的背景大概是什么？ 네, 프라시아 전기는 앞서 소개해주신 것과 같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충돌을 다룹니다. 첫째는 엘프와 인간의 충돌,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충돌입니다.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파도세계라는 곳에 어느 날 이 세계의 엘프가 침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세계가 심연이라는 것에 오염되어 도망다니다가 인간들의 세계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엘프는 인간을 지배하고 마치 동물처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모여 엘프에 대항하게 되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엘프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프라시아 전기의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不过听起来很像是妖精是为了要生存所引发的冲突。那可以跟我们稍微提一下人与人之间的这些争斗是怎么样发生的吗？ 엘프에 대항하여 빼앗긴 세상을 되찾는다라는 인간의 큰 목적은 같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들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뤘고 이들이 파벌로 형성되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에는 16개의 파벌이 존재하며 광활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파벌들은 각자의 배경과 문화, 특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 파벌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不过刚刚总监也有提到，就是有派系的分别嘛。那刚刚是故事中的派系，但游戏中的派系会是一个什么样的系统？ 파벌은 세계관을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게임 플레이에 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파벌의 임무를 진행하거나 파벌에 후원하게 되면 파벌 우호도가 증가하는데요. 우호도가 높아지면 파벌 상을 통해서 고가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벌의 주요 인물들이 추종자로서 스탠더를 따르게 되는데요. 추종자는 파견단에 수속되어 스탠더의 특정 능력치를 높이고 자원 채취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게임 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탠더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 같은데 스탠더란 유저분들이 프라시아 전기 내에서 플레이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파벌에 먼저 우호도를 쌓을 것인지 그래서 또 어떤 추종자를 합류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어떤 다양한 선택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哇，刚刚有提到非常多游戏中的专有名词，而且妖精竟然是一个呈现反派这样的一个角色。那当然还是要来问一下的是，在这样的一个故事线，这么庞大的世界观，要如何用游戏视觉上面去呈现呢？ 아름다운 얼굴에 귀가 뾰족한 것만으로는 프라시아 전기의 엘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빠졌을 듯한 아름다움과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모습이 공존해야 하는 외모여야 했습니다. 거기에 인간과는 명확히 다른 미적 취향과 추구하는 예술 양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인간 진영의 경우 유럽 중세 예술 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엘프 진영은 직선과 정원형 그리고 대칭형 위주의 미적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과는 다르지만 보호적이고 위험 있는 엘프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또한 프라시아 전기는 유저분들이 광활한 심리스 월드를 자유롭게 모험하실 수 있도록 화려하고 역동적인 시각적 연출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배경과 몬스터, 초목, 캐릭터 복장 등 게임 속 주요 요소를 4K 그래픽으로 구현하였으며 캐릭터의 머리카락이나 덤불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현하였습니다. 초원과 사막, 해변 등 정교하게 구현된 드넓은 대륙을 동료들과 질주하며 모험을 떠나는 경험 또한 프라시아 전기가 추구하고 있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那当然，玩家在出入这个世界的时候，一定要先创建角色。可不可以跟我们分享一下关于角色外形啊，可能捏脸系统啊，是完全客制化的吗？ 네, 저희 개발팀도 캐릭터의 비주얼적인 요소를 중시하였는데요. 성별은 물론 눈, 코, 입과 같은 모두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마, 콧대, 눈 간격 등의 얼굴 부위의 디테일한 묘사를 강화할 수 있고 체형, 몸매, 메이크업, 문신 등의 미용 요소도 쉽게 바꿀 수 있어 자신만의 외형을 만드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간혹 커스터마이징에 자신 없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좀 그런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외모를 가진 완성형 캐릭터도 남녀 각각 30종씩 제공합니다. 而且也看得出来，就是制作团队的用心还有野心，而且更甚呢，团队还有与美国动态雕塑的艺术家 Anthony Hao 来合作，是真的有这件事情吗？ 네, 기억에 남는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요. 앤서니 하위 같은 경우 지난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사용한 성화대를 디자인한 키네틱 아티스트인데요. 주로 공기의 흐름과 형태의 구조를 통해 파편이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화려한 모빌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개발팀은 프라시아 전기의 최대 적대 세력인 엘프의 고귀함과 장엄함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앤서니 하위와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계급의 엘프들을 화려하고 파격적인 금속 장식으로 치장하여 그들의 웅장함과 권능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那总监，既然有一个这么难得的机会，可不可以跟我们分享一下关于这一次的合作有没有什么样的一个特殊的造型，或者它的故事概念可能是什么样的？ 앤서니 하위와 콜라보 작업은 주로 엘프의 외형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었고 인게임 내의 중요한 요소인 아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퀴란 완전 무결한 엘프가 신세계에 적응하면서 엘프의 본질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물건입니다. 아퀴는 로즈 골드 컬러의 금속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매우 아름다워서 보통은 엘프가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엘프의 특징을 표현하고 엘프의 완벽하고 고귀한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据说除了视觉之外啊，在音乐上面这次也花了非常多的精力哦，与拥有超过10年以上的弦乐编曲经验的专业团队 Aimstrings 合作，而且 Aimstrings 曾经参与了世界顶流的 K-pop 团体音乐创作，当时是席卷了整个音乐的榜单。那可以跟我们提一下的是，在波拉西亚战记跟 Aimstrings 的合作的曲目有哪一些？ 네, 높은 아트 퀄리티를 추구한 만큼 사운드 효과에서도 큰 신경을 썼는데요. 특별히 음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에임스트링스와 협업하여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보컬과 오케스트라를 추가하여 정말 풍성하고 다채로운 총 22곡의 OST가 제작되었는데요. 게임의 판타지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도록 생생하게 구현하였습니다. 那总监有没有觉得其中有哪一首音乐是可以代表的游戏？ 넥슨 코리아가 있는 성남시의 시립학창단과 참여한 프라시아 창가라는 곡이 기억에 남는데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자 끝없이 도전할 때 생겨나는 불굴의 정신과 의지를 찬양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로그인 화면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가슴 두근거림과 마치 전쟁터에 진입할 때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으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哇，从世界观、配乐、视觉，完全可以感受到 Nexon Korea 所用心的地方哦。该不会连配音的这个声优都有讲究吧？ 프라시아 전기 스토리 더빙을 위해 한국에서 유명한 성우인 남도영님, 소연님과도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남도영님은 메인 스토리 캐릭터인 발토스를, 소연님도 역시 메인 스토리 캐릭터인 파르티아를 연기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프라시아 전기의 스토리 연기를 해주신 성우분들은 총 50여 명으로 다양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대만, 홍콩, 마카오 유저분들께 온전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중국어 더빙이 아닌 한국어 그대로 게임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는데요. 유저분들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가장 몰입감 있게 경험하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막을 추가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준비했으니 스토리에도 집중하셔서 게임을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哇，太厉害了！竟然是韩文的原装语音。不过，既然机会难得，总监来到了台湾，我也有听说总监今天有苦练了一段中文的自我介绍。那总监要不要秀给观众朋友们看一下？非常高兴能来台湾介绍波拉西亚战记，我很期待尽快看到各位玩家享受这款游戏，以及能和各位交流的日子。谢谢。 总监的这个中文讲得非常的好，那汤米这边要来一个 Chinese Challenge， 我也有做功课的，我特别选了2个跟游戏相关的中文，然后呢，希望总监可以跟我们一起把它用中文念出来。那第一题，咒文刻印史哦，咒文刻印史啊 ，Good job。 Thank you 第二个啊 ，the second，
执执行行官，官执行官。执行官。哦，谢谢。OK， 好，那当然这是一个小小的 challenge 啦。不过我们讲回到游戏来哦，其实，在当时我在准备这个资料的时候，有发现这是一款所谓的限制级的游戏，这个是什么意思呢？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게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등급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MMORPG 본연의 재미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제작하다 보니 제한이 없는 18세 이용과 등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개발하니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많아지게 되었고 스토리의 내용이나 시청각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과감하고 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那刚刚这个总监有提到，就是关于 MMORPG 的一个乐趣所在。那总监自己心里面认为的乐趣是什么呢？那这款游戏会怎么样呈现心中所想的乐趣？ 캐릭터의 성적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의 다른 유저들과 직접적으로 협력, 경쟁하는 것이 다른 장르의 게임과 비교되는 MMORPG가 가진 대표적인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게임 세계관에는 없는 유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희는 이런 살아있는 MMORPG를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월드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월드를 어떤 방식으로 탐험할지 유저들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콘텐츠는 어떤 형태로 펼쳐놓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개발 과정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저희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를 완성도 있게 풀어낼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재미있는 콘텐츠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非常感谢总监今天的分享哦。那当然，刚刚已经讲得非常的完整，有补充了这个故事的架构啊，游戏的设定跟各种的合作。在最后，总监有没有什么还想要跟玩家们分享的呢？ 사회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유저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린 자리라 굉장히 떨려서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好的，那么下集的影片呢，将会提及更多的游戏特点，也恳请所有的玩家朋友们持续关注《波拉西亚战记》，以及期待它的上市哦。